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오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당신은 참 많은 걸 참고 견디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괜찮은가? 나이 50을 넘긴다는 건 단순히 생일 하나를 더 맞이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무게 중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지는 시기입니다. 남을 위해 살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나를 챙기지 않으면 진짜로 무너지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전처럼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프면 약 먹으면 된다고 믿고 돈은 아직 좀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몸은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했고 마음은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통장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괜찮으십니까? 당신이 잠깐 쉬는 사이 당신의 건강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당신의 노후 자산은 이미 구멍 나기 시작했고 무심코 지나쳤던 자식의 한마디는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누구든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50대 이후의 삶은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체력이 아니라 회복력의 싸움이고 관계가 아니라 고립을 피하는 전쟁이며 수입이 아니라 지출 통제가 생존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정말로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예고 없이 흔들립니다. 그동안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침침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하고 병원에서 검사 한번 해보죠라는 말이 평범한 인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몸이 바로 무너지진 않습니다. 문제는 조용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스멀스멀, 은근하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약해지고 망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동안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운전대를 놓게 되고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모든 일이 전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야 깨닫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퍼졌을까? 자식 결혼자금, 손주 용돈, 생활비 보태주느라 정작 당신의 노후 준비는 텅텅 비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일단 수입이 끊깁니다. 하지만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 병원비, 간병비, 약값, 식비, 난방비, 명절 비용, 손주 교육비, 연금이 있다고요? 한 달 100만 원도 안 되는 국민연금으로는 한 달 식비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모자라면 좀 줄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줄인다는 건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행, 식사, 운동, 문화생활, 당신이 꿈꾸던 노후는 사라지고 그저 숨만 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관계. 50대가 지나면 관계는 의지하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연락하던 동료들도 조용해지고 아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지고 친구는 병원에서 본다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이제는 혼자가 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명절을 보내는 연습. 잔인하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이 영상,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면, 지금부터 바꾸면 앞으로의 30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지출을 통제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나를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쪽입니까?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 쪽입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요, 느껴지지 않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예전처럼 회식 자리에서 술 2잔 못 마시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이제 진짜 나이 든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몸만 나이 먹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도 같이 늙어갑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데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뭔가 하나 잘 안 돼도 다시 하면 되지라며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작은 실패 하나에 자신감이 확 꺾이고 마음속으로는 자꾸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런 식으로 마음이 내려앉는 순간 몸은 더 빠르게 무너지고 삶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당신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무너지는 이 흐름을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확하고 구체적인 변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왜 많은 50대가 실패하고 왜 소수만이 60대 이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그 핵심을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일상의 루틴입니다. 지금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늦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유튜브 보다가 밥 먹고 소파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루틴이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퇴직 이후 이 루틴에 갇힌 분들은 거의 3년 안에 건강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 루틴을 새로 짜셔야 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상 즉시 햇빛을 보며 스트레칭. 둘째,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셋째, 20분간 천천히 걷기. 넷째, 명상 혹은 조용한 독서 10분. 다섯째, 나만의 노트에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 쓰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개월만 해보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가 깨어나고 에너지가 돌아오고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회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챙겨도 당신의 일상이 무너져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도 나는 돈 욕심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을 모르는 말입니다. 노후엔 욕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의 고정 지출이 나가고 있습니까? 식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자녀 지원비, 매달 평균 2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입은요? 정년퇴직했다면 국민연금 외엔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자산, 과연 몇 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진 버티겠지. 하지만 말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은 85세를 넘어갑니다.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말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문제는 그 오래 사는 시간이 돈 없이, 건강 없이, 외로움 속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신이 실직하거나 외로워졌을 때 누가 당신 옆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날 버리진 않겠지. 그래도 친구 한둘은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쁘고 친구도 시간이 흐르면 연락이 끊깁니다. 결국 남는 건 부부밖에 없는데 그 부부 사이마저 대화가 끊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사람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기브앤 테이크가 있는, 감정이 오고 가는, 서로 기대는 진짜 인간관계. 이걸 만들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부 모임, 걷기 모임, 독서 모임, 그림, 글쓰기, 봉사활동, 작은 교류 모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이겨내야 노후가 외롭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잘 살아온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운으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준비가 안 되면
무너지는 게 바로 50대 이후의 삶입니다. 이걸 실제로 겪은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58세 남성분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했고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안정적인 삶처럼 보였죠. 그런데 1년 후 갑작스럽게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간병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갔고 그동안 미뤄뒀던 집수리, 병원비, 손주들 돌잔치 등으로 통장은 점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잖아. 하지만 그건 한 달에 120만 원, 아내 병원비만 해도 250만 원. 그 순간부터는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분이 자신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난 성실하게 살았고 퇴직도 제대로 했고 어느 정도 자산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분의 마지막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행동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불러오는 3가지 변화 방법입니다. 먼저, 몸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하루에 걷는 시간은 몇 분인가요? 허리 통증, 어깨 결림, 무릎 아픔, 눈에 침침함. 이게 다 노화가 아니라 비활동이 만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 50대 이후에는 운동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바꾸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딱 3번, 30분만이라도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요즘엔 유튜브에도 실버 대상 홈트레이닝 영상 아주 많습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그리고 몸이 바뀌면 당신의 미래는 진짜로 바뀝니다. 다음은 돈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이제는 벌기보다 지키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투자요? 리스크 감당 가능하십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 전부 잘못 건드리면 노후,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건 지출 구조의 점검입니다. 당신의 통장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의미하게 빠져나가는 정기결제, 자식에게 자동으로 나가는 생활비, 필요 없는 보험료, 혹은 사두고 보지 않는 건강식품, 하나씩 지우고 줄이고 끊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줄이지 않으면 나중엔 스스로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노후 자산에서 가장 큰 도둑은 자식일 수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당신이 도와주는 그 돈이 몇 년 뒤엔 당신이 병원비가 없어서 후원 요청을 올리는 사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과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무너진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립을 막는 전략입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줄어듭니다. 은퇴하면 연락도 줄고 자식은 바빠서 못 오고 부부끼리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날이 계속되면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는 그냥 숨 쉬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이 고립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단 하나의 관계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모임도 좋습니다. 근처 도서관 프로그램도 좋고 자치센터, 문화센터, 교회, 성당, 불교회관, 취미 모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인간관계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당신은 60대, 70대, 80대에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퇴직하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요. 서울에 사시는 62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30년 가까이 은행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동료들한테 꽃다발 받고 감사패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멋지게 퇴장한 날, 그날 저녁 식구들과 고깃집에 가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아무도 깨우지 않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멍해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온종일 TV만 보고
소파에 앉아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좀 쉬자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면서 몸은 무겁고 머리는 흐려지고 말수는 줄고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직장이 아니라 삶에서 은퇴한 거였구나. 이게 바로 수많은 50대 이후 사람들이 겪는 무너짐의 시작점입니다. 직장만 떠났을 뿐인데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나 자신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루틴을 다시 세우는 것. 퇴직 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시간입니다. 스문의 시간이 텅 비어버리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TV, 스마트폰, 낮잠, 군것질, 그렇게 무의미한 루틴이 만들어지고 그 루틴이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이 루틴을 끊지 않으면 당신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하루에 몇 명과 말을 섞고 계십니까? 실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한 사람, 전화 통화한 사람, 인사를 주고받은 사람, 만약 그 숫자가 한 명도 없다 또는 매일 비슷한 사람만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말을 해야 감정이 흐르고 감정이 흘러야 뇌가 살아납니다. 사람이 말을 안 하면요. 치매보다 먼저 감정 기능부터 퇴화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외로움은 곧 우울증으로 우울증은 곧 면역력 저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새로운 모임을 찾아가고 동호회, 봉사, 문화센터, 온라인 소모임 등 하나씩 시도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 됩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 모임에서 당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인생 이야기, 세상의 풍파를 이겨낸 노하우,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빠져 있을 수 있는 노후의 함정 첫 번째, 이름하여 자식 착각 함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자식은 내 편이지. 자식 잘 되면 나도 편안하지. 내가 힘든 건 괜찮아. 자식만 잘 되면 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식이 30대, 40대가 되면 그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자식도 자기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2030, 4050 세대요. 물가 오르고 집값 비싸고 아이 키우고 맞벌이에 정신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희생해줘도 고맙다 한마디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희생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준치로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 달에 50만 원 지원해주고 계시다면 그건 고마운 돈이 아니라 받아야 할 돈으로 인식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날 끊기면 왜 갑자기 안 도와줘요? 요즘 좀 힘드세요? 이렇게 묻기보다 조용히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현실입니다. 당신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내 편이 아니라 내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 사람도 내 노후를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자식한테 집 미리 넘겨주고 쫓겨난 분들, 현금 줬다가 끊긴 순간부터 외면당한 분들, 인터넷에 사례 넘쳐납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나는 아직 멀쩡하다. 착각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건강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걸을 수 있잖아. 내가 얼마나 팔팔한데. 하지만 이 착각이 무서운 이유는 건강은 무너지는 날보다 무너지는 속도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조금씩 아픕니다. 처음엔 계단 오를 때만, 그 다음엔 걸을 때도, 그 다음엔 서 있을 때도 아픕니다. 병원 가보면요. 관절염 초기네요. 약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약 먹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임을 줄입니다. 산책도 안 하고 무릎 아프다고 외출도 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체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체력 전체가 무너집니다. 걷는 양이 줄면 폐활량도 줄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정신도 둔해집니다. 그러면서 살이 찌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따라오고 갑자기 만성질환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게 6개월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외칩니다. 아,
그때 좀만 움직일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근육은 60대 이후에 절대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아무리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셔도 무조건 몸을 먼저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분간 제자리 걷기, 화장실 가기 전 스쿼트 5회, 식사 후 천천히 10분 걷기. 이거 3가지만 매일 해보십시오. 당신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근육이 붙고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진짜로 건강은 약보다 루틴이 먼저입니다. 3번째 함정.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름하여 사회적 죽음 함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절입니다. 사회와 이웃과 사람과 세상과 서서히 연결이 끊어지는 것. 말 안 하게 되고 문 열 일 없고 밖에 나갈 일이 줄고 누구랑도 연락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감정이 없어집니다. 무표정해지고 소리에도 반응이 둔해지고 웃음도 눈물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내가 뭘 해봤자 이 나이에 뭘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정신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딱 1명과의 연결. 문자, 전화, 인사, 만남. 어떤 방식이든 사람과 연결되는 루틴을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은 혼자 있는 걸 즐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그건 즐김이 아니라 고립입니다.